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산불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 환경연구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또 더군다나 이제 헬기도 그렇고 지상 요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산불 끄기 위해서 집중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화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6개 시군에 걸쳐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마다 진화율이 모두 90%가 넘었습니다. 의성이 98%, 안동이 90%, 청송이 91%, 영양이 95%, 그리고 영덕이 93%, 산청도 93%입니다. 그래서 모두 방금 이제 임상석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중으로 주불 진화에 대한 목표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진화율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상 매우 높은 숫자가 왔어요. 이제 100%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완전히 꺼진 거니까 그거는. 그럼 이 막바지 작업에 이 몇 퍼센트 안 남은 이 작업에는 어떤 일이 집중돼야지 진짜 100%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결국은 이제 화선을 빨리 꺼야 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화선이 조금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선을 어떻게든 빨리 헬기를 이용해서 꺼내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변수는 오후에 강풍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중에서도 한 곳이라도 빨리 꺼지면 이제 자원들이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이라도 100%를 넘어가면 뒤에서는 급박하게 같이 100%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진화율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껐어요. 그래서 100%까지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불 진화라는 표현을 쓴데요. 주불 진화라는 것은 이제 산불이 외곽선, 산불의 최외곽선 경계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산불이 타더라도 그 안에서만 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게 주불 진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곽선 안에는 산불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산불을 찾아서 끄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불에 있어서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잔불 정리입니다. 잔불 정리. 왜 잔불 정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도 잔불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대원들이 계속 여기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면 즉시 가서 거기서 커지기 전에 불을 끄고 또 끄고 막 이 작업을 아마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할 겁니다. 이 잔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서 불을 끄는 분들이 직접 일일이 다 의심스러운 곳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넓은 면적을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단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지리하고 꼼꼼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연기가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연기가 조금만이라도 올라오면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또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불 정리 작업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지리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지난번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밤에 드론을 띄워서 산불의 상황을 살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불이 꺼진 상황이면 마지막에도 잔불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감시장비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이런 절차도 그럼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밤중에 이제 남아있는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열 영상 센서를 이용하면 불이 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안 보이더라도 밤에는 이 열영상 드론을 활용해서 넓은 지역에 이제 순찰을 하고 탐지를 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핑을 해서 지상에 있는 진화대원들한테 이쪽 현장을 가달라, 그래서 잔불을 꺼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아직 이제 100%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화율이 매우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100% 진화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잔불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엔 이 산불로 황폐화된 이 지역 역시 다시 복원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다시 복원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가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들이 죽은 나무가 쓰러져서 민가나 도로를 덮칠 염려가 있는 곳부터 일단은 그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맨 속살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 강우가 오면은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흙이 밀려와서 또 민가를 덮치거나 시설을 덮칠 만한 곳을 찾아내서 그 지역에 빨리 이제 방지책, 그러니까 사방댐 같은 경우를 설치하게 됩니다. 우기가 전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급한 일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은 나무들에 대해서 어떤 곳은 자연 복원을 시키고 어떤 곳은 조림 복원을 시키고 이러한 그 평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의 복원력이죠. 여기는 충분히 놔둬도 복원이 될 수 있어. 아니면 여기는 조금 사람이 도와줘야 복원이 될 수 있어. 이러한 판단을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부장님 산사태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이렇게 불이 타고 혹시 감독님 저희 이 스튜디오의 화면을 좀 뒤에를 비춰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얀 헬기가 있습니다. 그 하얀 헬기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산과 민가가 매우 바짝 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인해서 이제 민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봤을 때 네. 평균 거리가 3m 이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산림당국에서는 10m 정도 좀 네. 벌어졌으면 네. 좋겠고 뭐 지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이제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네. 그런 소재였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향후 네. 이제 피해가 복구가 되고 나중에 어떤 산림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네. 뭐 우리가 배산 임수해가지고 이제 네. 산 근처에 집을 저렇게 좀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네. 없는 네. 것은 아닌데 네. 비화가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각각이 붙어 있는 그 주택들은 비화뿐만 아니라 직접 복사열, 그러니까 이제 화염이 가까이 와서 복사열로도 불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타는 원리는 복사열을 받아서 타기도 하고 그다음 비화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복사열과 비화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은 산과 집 사이에 담을 쌓으면 복사열이 차단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산과의 거리를 떨어지는 게 가장 좀 안전하겠죠. 네. 그리고 앵커님이 지적했듯이 지붕 재질이나 벽체 재질이 조금 산불에 강한 재질,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보다는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벽돌이 더 강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이런 재질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불이 난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수종.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부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수종 가운데서도 특히 소나무가 많았다. 네. 그런데 소나무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더 뜨겁고 네. 더 오래 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산불과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수종에 대한 고민도 산림당국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산불 예방 정책은 뭐냐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은 숲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와 그다음에 지역 요소, 숲 요소 중에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숲 요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 주변이 아주 빽빽한 소나무 숲으로 휩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잖아요.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마을 전체가 다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소나무 숲을 좀 빽빽하지 않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속가배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나무 숲의 간격이 한 5m에서 6m만 되더라도 나무 윗부분 전체를 다 태우는 수관화가 일어나지 않고 네. 지표화로만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표화로 약하게 번지면 복사율도 적고 불씨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집들과 시설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지역이 어디냐? 마을 주변에 빽빽한 소나무숲, 그다음에 원자력 주변에 빽빽한 소나무숲, 뭐 정유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에도 빽빽한 소나무숲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우선해서, 그러니까 산불 취약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